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역사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종이와 동전, 혹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단순한 교환 수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약속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인 1792년 갓 태어난 신생국가 미국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법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화폐 주조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조폐국을 세우고 동전의 가치를 정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한 국가의 부와 신뢰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금, 그리고 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물 위에 세워진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단단했던 약속은 시험에 들고 잊혀지고 어떤 이들은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넘어 세계 금융의 운명을 바꾼 이 법안의 탄생부터 변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까지 그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세기 말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깔린 미국입니다. 독립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국가의 기틀은 아직 불안하기만 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지휘 아래 재무부에서는 젊고 야심찬 인물 알렉산더 해밀턴이 신생국가의 경제적 뼈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진정한 독립이 정치적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화폐를 통제하지 못하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통일된 화폐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스페인의 페소, 영국의 파운드, 네덜란드의 길더, 심지어 개인이 발행한 어음까지 섞어 사용했습니다. 물건값은 마을마다 달랐고 특히 종이돈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발행했던 대륙달러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며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륙 달러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말이 관용구가 될 정도였죠. 해밀턴은 이 혼란을 끝낼 해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과 은이라는 실물에 뿌리를 둔 국가 화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1792년에 화폐 주조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조폐국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미국 달러를 단순한 이름이 아닌 구체적인 무게로 정의했습니다. 1달러는 정확히 수는 371, 25그레인, 약 24g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금화 역시 15대 1이라는 고정된 비율로 정의되었죠. 즉, 금 1온스는 은 15온스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비율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성을 상징하는 금은 국가와 부유한 상인들의 큰 거래를 위해,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은은 대장장이 농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거래를 위해 고안된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은행가와 대장장이 상인과 농부 모두에게 봉사하는 시스템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다면 거의 신화처럼 들릴 만큼 무섭고 단호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폐의 순도를 낮추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화폐 가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이자 국가의 신뢰 자체를 배반하는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동전의 디자인 하나하나에도 상징이 담겼습니다. 한면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상과 리버티라는 단어를, 다른 한면에는 군주제의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는 신생국가를 상징하는 독수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모든 동전은 미국의 돈이 왕이나 소수 은행가의 변덕이 아닌 법과 노동, 그리고 자유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한동안 이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달러는 정직했고 신뢰받았으며 실체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 신생 국가의 통화를 주목했고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전한 화폐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 안에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고정한 15대 1이라는 금과 은의 비율이 실제 시장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00년대 초 금의 시장 가치가 오르면서 미국 법률상 금은 저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왜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저평가된 금을 집에 쌓아두거나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고 시장에서는 금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은화만이 유통되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셈의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균형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오히려 왜곡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시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1792년 화폐 주조법의 정신은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부유해지고 야망이 커지고 전쟁과 빚의 굴레에 얽히면서 그 신뢰는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종이돈이 등장했고 순수했던 약속의 자리는 정치적 편의가 차지했습니다. 돈은 정직해야 한다는 건국의 이상은 역사 속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미국 정부는 금이나 은으로 보증되지 않는 종이돈, 이른바 그린백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179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돈이 실물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늘로 치솟았고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들이 받은 월급은 손에 쥐기도 전에 가치가 사라지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은 공기 중으로 사라졌고 투기꾼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1792년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었던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국가는 새로운 질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정직한 돈, 즉 금과 은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종이돈의 시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농부와 노동자들은 빚을 갚기 쉽게 더 많은 종이돈을 원했고 은행가와 채권자들은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근본이제를 고수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교환이라는 이상과 쉬운 신용이라는 유혹 사이의 도덕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의회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역사학자들이 73년의 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은의 화폐 기능을 박탈하고 금을 유일한 통화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은화는 가치를 잃었고 물가는 폭락했으며 농부들은 점점 무거워지는 빚더미에 짓눌렸습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균형이라는 화폐 주조법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돈은 이제 금과 권력을 통제하는 소수에게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은행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포퓰리즘 운동이 일어났고 1896년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한 정치인의 연설은 그 시대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황금의 십자가에 인류를 못 박지 말라. 이는 돈이 노동의 척도에서 통제의 무기로 변질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외침이자 1792년 정신의 메아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금이 승리했고 1900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근본이제를 채택했습니다. 은의 시대,
그리고 1792년에 도덕적 균형은 막을 내렸습니다. 화폐 권력의 중심은 조폐국에서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여명은 미국의 승리 시대처럼 보였습니다. 산업화와 영토 확장을 거듭하며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의 이면에서 돈의 도덕적 기반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1913년 돈의 목적을 영원히 재정의할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화폐에 대한 권력을 소수에 선출되지 않은 관리들의 손에 집중시켰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의 집단이 펜대 하나로 신용을 팽창시키거나 수축시키고 통화량을 조절하며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폐 주조법은 시민과 국가 사이의 도덕적 계약이었고 돈은 정직함에 고정된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은 유연하고 정치적인 정책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했고 은행은 파산했으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자 돈에 대한 신뢰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물이라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금을 장롱 속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금에 매달릴수록 시스템은 숨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의 금 소유를 불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이 가진 금화와 금 증서를 정부에 반납하고 종이 달러를 받아야 했습니다. 1792년 법안에서 자유의 상징이었던 금이 이제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 1온스의 공식 가격을 20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달러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총성 한 발 없이 시민들의 부를 국가로 이전시킨 행위였습니다. 화폐 주조법은 돈의 가치를 훼손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돈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건전한 화폐가 정부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영속성의 약속은 통제의 편리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금융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세계 경제는 미국 달러에, 그리고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달러는 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달러를 뒷받침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며 이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쟁과 복지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고, 달러를 보유한 외국 정부들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심지어 군함을 뉴욕으로 보내 금을 실어가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세상은 조용하지만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서서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180년에 걸친 미국의 화폐 전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러는 이제 오직 정부에 대한 믿음과 법령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니는
법정 화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물도 측정 기준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뢰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약속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후 인플레이션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달러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신뢰가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24g의 은을 대표했던 1달러는 이제 그 실질 구매력의 95%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총이나 칼을 든 강도질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절도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792년의 상징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폐국은 여전히 동전을 만들고 동전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속의 가치는 본질이 아닌 상징일 뿐입니다. 한때 도덕적 범죄로 여겨졌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 불립니다.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더 이상 사형으로 처벌받지 않고 월스트리트에서 환영받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의 정신과 정반대의 시스템이 오늘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제21세기 이야기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듭니다. 돈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 코드로 존재합니다. 몇 번의 키보드 입력으로 수십억 달러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실물 현금이 사라진다면 돈은 더 이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감시되고 모든 지출은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축은 프로그래밍될 수 있고 우리의 금융생활 전체가 추적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1792년의 원칙은 시간을 관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은 실제하고 측정 가능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 돈이 의미를 잃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고대 로마가 프랑스 혁명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 교훈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이 잊혀진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전한 화폐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고 저축하고 교환하는 모든 것이 정치나 정책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세대는 같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돈은 국민에게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에 봉사할 것인가? 1792년의 화폐주조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부는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실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정직한 화폐처럼 저희의 노력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며 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